진보는 왜 이렇게 정신병을 좋아합니까? 와, 이거 제목이 좀 세네요. 하수장님 안 그런가요? 네, 셉니다. 부담스럽다. 하지 말자. 그래, 그럼 하지 마. 나가. 하수장님 얼굴이 너무 뽀야해요. 아, 네. 주제를 요약하면요. 네. 이재명 지사의 형량을 낮추겠다는 아주 단순한 일념 하에 조울증, 우울증 환자는 곧 정신병이고 정신병 환자는 강제 입원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진보 언론이 정말 집요하게 피고 있어요. 기사가 한두 개가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해괴망측한 여론 조성 과정을 보는 참담한 심정을 논해보고자 준비했습니다. 네. 진보 진영은 특히나 인권 문제를 중시하죠. 근데 지금 거침이 없어요. 이거는 일종의 그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 조울증을 앓는 사람들, 그리고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에 대한 아파르트 헤이트에 근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자기 진영의 가치마저, 인권이라는 가치마저 헌신작처럼 집어던지고 이재명 지사 구하게 달려든 그 배경과 이유, 우리 좀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종류의 트윗, 발언,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실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트위터에서는 굉장히 명망가죠. 다음과 같은 기사를 공유하며 이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이재명 친형 교통사고 3일 전 정신과 진료 받았다. 라는 기사를 공유를 한 거예요. 네. 기사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5일 뉴스원이 입수한 경찰의 이재선 씨 요양급여 내역 압수 자료에 따르면 이 씨는 2013년 3월 16일 교통사고 3일 전인 2013년 3월 13일 용인 A 정신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라는 네. 걸 깐 겁니다. 내역은요,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정신과에서는 이제 우울 사파라고도 하죠. 네. 요 얘기를 깐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장은요, 2013년 2월 용인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고 이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지사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기사로 보입니다. 네. 이 기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나왔다는 것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인 것 같은데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이 기사는? 공소장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2013년 초순에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인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것이 공소장의 얘기잖아요. 네. 특히 이제 이 기사뿐만이 아니라 한겨레가 강제 입원이나 정신병 환자에 대한 공포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네. 물론 최근에 한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자에게 살해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걸 기회로 계속해서 좀 군부를 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 이제 한겨레 신문에 나온 기사들이거든요. 홍승권 씨의 글입니다. 강제 진단이 제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한 번이면 그러려니 할 텐데 병원 밖 정신질환 환자들 보호 시스템이 없다. 한마디로 강제 입원해야 된다는 얘기죠. 갈비뼈 부러져도 정신과 의사들 처벌 아닌 치료로 해결해야. 역시 비슷한 논조의 기사들입니다. 네. 오마이가 특히 여기에 자주 참전을 하는데요. 친형 자살 시도하는 등 불안했다라는 얘기 있고요. 김용민 씨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요. 이재명과 언쟁 중에 백기주를 통한 조증약을 먹고 있다라는 내용을 또 깠습니다. 또 오마이는 한의사까지 등장시켜서 2013년에 한의사 의견, 정신병이다, 진단 이런 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총공세입니다. 네. 와, 언론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따가 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서주호 씨는 대체 뭔 생각으로 이 남의 당일에 이렇게 참견하는 걸까요? 서주호 씨 트위터를 쭉 살펴보면요. 정의당 어쨌든 간에 당원으로서 그리고 정의당의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보 의제에 관련한 건 다 이제 RT도 하고 또 기사도 공유도 하고 본인의 생각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 하나만 튀는 거예요. 네. 지금 강제 입원에 대한 것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것은 글쎄 정의당 정체성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엇보다 정의당, 진보 정당으로서 인권을 가장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인이 된 이재선 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물론 거의 걸릴 정도 수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글을 올렸다는 점에서 진보 명망가들은 왜 여기서 참고 보지를 못하나.
물론 이재명 지사가 마음에 들어서 편을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사자 명예훼손의 문제에 또 봉착한다는 거죠. 네. 그 인권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진보답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환멸감이 드는 거죠. 뭐 정의당 분들이 민주당 일에 대해서 논평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논평의 내용과 방향이 매우 의아스럽다라는 것은 뭐 저도 역시 동감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사실 어쩌게 보면은 그냥 이재선 씨 개인에 대한 일이고 개인의 과거 병력에 대한 일이고 그리고 그걸 정의당 분이 그 고인이 된 분의 과거 병력을 느닷없이 이렇게 들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정책 의도가 있고 그 정책 의도는 당연히 이재명 현 경기지사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앞으로 함께 하자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기사도 추가됐는데요. 네. 네. 뉴스원 경기방송하고 경기방송이라는 곳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과 달리 친형인 고 이재선 씨가 2013년 교통사고 이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라는 기사가 여러 군데서 났습니다. 아, 정말 끔찍해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미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 뭐 이런 기사 계속 쏟아진다는 거 너무 좀 끔찍하긴 한데 이 기사의 목적은 뭐죠? 검찰 공소장의 논리를 깨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요. 네. 네, 어떤 부분을 깨려는 겁니까? 공소장에 따르면은 이재선 씨는 입원 전에 정신과 진단을 받은 일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이 깨진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자, 입원 전에 정신과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 입원 몇 년? 이번은 2014년. 네. 네, 근데 2013년에 정신과 진단을 받았다 한들 2012년에 직권남용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거든요. 없죠. 네. 그러니까 입원 전에 정신과 진단을 받은 일이 없다는 공소장의 이야기는요, 주된 논리가 아니라 이 정황을 설명하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그렇게 목숨을 걸고 깰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소장의 내용의 대부분은 직권남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신과 진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뭐가 중요한지 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핵심은 정신과 진단을 받았고 정신병 진단이 나왔다면 대체 왜 그 진단서를 이재명 시장은 당시에 활용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신병 진단이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그 반론이 반증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기사에서 검찰의 논리가 깨졌다는 그런 발언이 그대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까? 아니면 뉘앙스를 풍기고 있나요? 뉘앙스 이상입니다. 이 문장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검찰은 앞서 지난달 11일 이 지사가 2012년 성남시장 직위를 이용해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정신질환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이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했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정신질환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이 씨를이라는 이 부분을 떼놓고 보면 문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넉넉하게 됩니다. 네. 그냥 이재선 씨를 강제 입원하려고 지시했다는 게 이 문장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정신질환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는 아주 어색한 문장입니다. 여기서 의도를 볼 수가 있고요. 또 뒤에서 계속해서 2014년에 나왔던 우울증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계속 이 기사를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그토록 원하고 있는 정신병자라서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라는 프레임으로 그대로 쓴 기사가 되거든요. 이거는 종종, 자주 이재명 지사를 매우 응원하신 분들의 트윗을 볼 수 있어요. 시간 관계를 다 삭제시켜버리고 이미 본인이 자청해서 입원했던 것과 나중에 우울증으로 힘들었던 것, 이것들을 그 이전과 없이 그냥 섞어놔가지고 혼돈시키는데 기사도 그런 식으로 지금 쓰여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마지막 문장이 더 웃깁니다. 아주 의기양양하게 끝나거든요.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재판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 외에도 다수 진보 언론의 기사들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뭘 그렇게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게 있습니까? 제가 충분히 다 설명드렸죠. 자, 김남훈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기사에서 어떤 문제점들 혹시 뭐 반박할 부분들이 있나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 이 내용이요. 이 진단서 이거를 어떻게 입수했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과연 이 병원도 제대로 된 정신 감정할 수 있는 병원인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분이 또 한 분 계시더라고요. 문파 에이드 때 오셨던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 미남경찰서장. 예. 이분께서 트윗을 올려주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 확실한 내용, 장신중 서장께서 올리셨겠지만 한번 그대로 소개해드리면요. 그 기사 났던 그 병원이 노인 요양 전문 병원이래요. H병원. 그런데 문제는 이 병원에 이재선 씨가 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재선 씨가 항의를 했었대요. 네. 그러니까 담당 의사가 진료 기록이 없네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응답이 왔었다고 해요. 이건 뭐 사무소 위조 아닙니까? 공문서 위조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 확인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진료 기록이 없는데 왜 이런 진단서가 나왔으며, 그리고 그 진단서에도 이재선 씨의 회사 주소가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집 주소가 아니라. 그래요? 예. 그리고 진료 기록 내용 없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름, 주민번호, 주소만 적혀 있는 괴문서, 주소란에 집 주소란에 있는 사무실 주소만 적혀 있고요. 무엇보다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곳이라는 겁니다. 예.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재선 씨의 주장인 것이고요. 이재선 씨의 주장, 가족분들의 주장을 이제 장신중 전 경찰서장께서 트윗에 올리신 건데, 가지도 않았는데 나왔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개인의 의료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의 의료 기록은 저도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본인에 대한 진료 기록은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본인이 직접 가서 열람하거나, 네네. 가족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가족에게 위임장을 써주고, 네. 가족도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 서류를 증명원 네. 갖고 가야만, 즉 두 종류의 서류를 줘야만 이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무슨 제3자들이 이걸 다 까고 인터넷에 공개하고 난리들이야 도대체?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재선 씨의 부인 박인복 여사, 박인복 씨나 따님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동의해 준 적이 없다, 우리 띈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위임장 서류는 어디서 나왔으며, 가족관계 서류는 어디서 나왔으며, 누가 갔으며, 근데 진료 기록이 없대요. 네, 이 부분 좀 더 진위를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네. 일단 기록이 공개된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의료 기록 몇 개를 가지고, 왜냐면 이 의료 기록은 그냥 백보 양보한다 하더라도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아니죠. 이걸 가지고 우울증이란 진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도 아니고. 네, 그렇죠. 예, 우울증이 있는지 확인하러 간 정도인데. 맞습니다. 자, 이런 걸 갖고 자꾸 금기시하고 공격을 해대면요. 네. 우리가 정말 마음의 감기인 우울증, 조울증, 정신병 등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기록이 까져가지고 여기저기 더 돌아다닐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자 명예훼손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 입장이라면 정말 대단한 소송에 걸릴 만한 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의료 기록이 이렇게 막 공개되는 것은 사생활의 침해죠. 네. 이건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보호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이런 행동들이 멀쩡한 언론들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막 행해지고 있어요. 이게 법정에서 필요한 자료라는 건 알겠고요. 네. 뭐 언론 입장에서 이게 뉴스 밸류가 있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근데 보도 윤리라든가 현행 법은 다 어디로 간 것인지. 자, 그리고 진짜 좀 근본적으로 물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물어야 돼요. 이게 언론사에서 나름대로 어떤 규정들을 다 따랐고 네. 어쩌고저쩌고 했다 손 칩시다. 그런데 그리고 여기 나오는 보고서 등등 진론 진단서 등등의 진위도 다 확인됐다고 쳐요. 그렇게 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냐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한 사람을 진료 진단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그런 일은 의사들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네. 의사들은 의사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학업과 수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런 진단서에다 자기 서명 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도 모든 자기 책임을 걸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나온 진단서라 하더라도 그 진단서 서류 하나만을 가지고 한 사람의 인신을 구속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는 죄다 인권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네. 네. 예를 들어
현행범으로 어떤 살인범이 잡혔다고 손칩시다. 그럼 이 살인범을 구속을 시킨다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그 살인범이 구속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체계는 검찰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만 구속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해놓습니다. 물론이죠. 아무리 흉악범이라 하더라도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자, 이전에 오마이가 한의사한테 받았네, 경기일보, 경기방송이 어디서 받았다네, 하는 이런 진단서들이 산처럼 쌓여있다 손 칩시다. 그렇게 쌓여져 있는 진단서가 수백 장, 수천 장 있다 손 치더라도 정신보건법이 왜 직접 대면 절차를 요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한 절차를 통해서만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요건이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그만큼 신체의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진위도 의심스럽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정신병 진단 기록이 있었다 손 칩시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예? 그 기사 쓰신 양반들 한겨레도 있고 오마이도 있고 등등등 한의사한테도 갖다 찾아오고 등등등등등. 그래 다 갔어요. 진단서도 있다 손 쳐요. 그래서 어쩌라고? 강제 입원을 하기 위한 요건은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이고, 여러분들의 기사가 수백 건 수천 건에 쌓여도 이 강제 입원의 요건을 갖췄다라고 하는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거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룬 것처럼 지금 진보, 인권을 가장 숭상하는 진보 언론에서 이재선 씨에 관한 온갖 의료 기록들이 다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보도들을 바로바로 또 이재명 도지사가 자기 트위터로 직접 이를 알티하면서 기사를 홍보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진료하고 있던 환자에게 살해당한 임세원 의사 선생님의 사례까지 들고 와서 강제 입원 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이걸 요약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소위 진보 언론 한쪽에서는 진단 받았잖아. 한의사도 그랬잖아. 무슨 약도 먹었잖아. 한쪽에서는 이러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강제 입원 시켜야 돼. 이거를 가운데에서 딱 중앙에서 이재명 지사가 계속 RT, 공유 RT. 네. 완전 한 팀처럼 지금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너무 아주 대놓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 이재명 지사나 언론이 이렇게 팀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팀플레이의 목적은 너무 분명합니다. 이재선 씨는 오래전부터 정신병력을 앓고 있었고, 그래서 이재명 씨가 한 강제 입원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은 정당한 행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네. 자, 2012년도 강제 입원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소가 돼서 걸렸어요. 그런데 2014년도 병원 기록 다 들춰내가지고 다 공개하고 있다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신아, 사건은 2012년이잖아 라는 단 한 방의 반격에 깨갱하면서, 자, 그러면 그 이전까지 있었던 뭔 약을 먹었네 만에 하면서 다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요, 강제 입원 시도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가 했던 그 시도 자체가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법 위반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전혀 본질을 건드리는 사안이 아니에요. 네. 네. 이재명 씨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이제 형법에서는 구속력과 해당성에 해당한다. 구속력에 해당한다. 즉 법 위반이다. 그런데 자기는 긴급 피난이나 정당행위 이런 걸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 내가 이런 사정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런 걸 하려고 한 거니까 좀 위법성을 조각시켜달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상 참작해달라는 예, 얘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면 내가 성남시장으로서의 정당행위니까 좀 봐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도대체 몇 개의 언론이 날라붙어서 기사들을 내주고 있는 겁니까? 이거 정말로 비열한 행동입니다. 네. 이 행동 자체로요. 자, 우리가 한번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화를 좀 가라앉히고요. 네.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쨌든 현재 검찰에게 기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에서 자기 변호를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도 분명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지사가 현재 하고 있는 발언, 자기 변호를 위한 것이겠고요. 네. 그 피의자는 자기 변호의 권리가 있으니까 하러 가십시오. 근데 실제로 변호가 그리 되지도 않고 변호가 되고 말고를 떠나서 이 변호의 과정에서 매우 심각한 모순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크게 3가지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첫째로는 여러 번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재선 씨의 온갖 의료 기록들이 마구잡이로 공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뭐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는 것도 아니에요. 단편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인의 제3자의 의료 기록을 공개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일단 남의 의료 기록은 보지 말아라고 하는 게 법이거든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볼 수 있다라고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근거들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둘째로 이재선 씨 의료 기록을 왜 자꾸 들추는데요? 뭘 검증하려고? 이재선 씨가 지금 공인입니까? 무슨 어디 뭐 공무원 지금 취업하려고 해가지고 미리 뭐 건강 검진 받는 이런 겁니까? 아니 인사청문회 나옵니까 지금? 아니 인사청문회 나오는 사람은 이런 거 까도 됩니까? 아니요, 그러게요. 인사청문회도 이런 거 까면 안 되죠. 그럼요. 네. 아니 대한민국 언론은 고인이 된 분의 의료 기록을 함부로 막 까는데 왜 그러는지는 저도 알고요. 그 기사 쓰고 있는 당신도 알고요. 이재명 씨도 다 압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씨의 행동에 대한 긴급 피난 사유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법원 측이 가지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나 헌법상 이야기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나 이런 것까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세요. 용인에 있는 요양 전문병원, H 전문병원, 그 용인에 있는 정신과 전문병원, 그리고 한의원, 그리고 국립부곡병원, 지금 트위터, 페이스북, 인터넷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이재선 씨의 의료 기록인데 4개 의료기관의 의료 기록들이 마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인권을 가장 중요시하는 진보 정당이나 진보 언론이라면 이래도 되는 건가요? 무려 4개 병원이다, 4개 병원. 아니, 그 어떤 인사청문회 무슨 고위직이라도 이런 식으로까지 사람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마이크로스코프 이렇게 들여대고 메스로 째고 이거 좀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용인 정신병원도 요인 전문병원도 그렇고 국립부곡병원도 왜 어떻게 이거 발급된지 확인도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파봐야 되겠네. 네, 아니 박인복 씨 따님도 당연히 동의서를 써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죠? 예. 자, 하 소장님, 그 다음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신과 진단은 매우 어렵죠. 한 사람의 정신 상태는 수치로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피검사하면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의 뭐 관찰이나 진단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 흘러가는 거 보니까 무슨 변호사 자격증이 있거나 무슨 지자체장이면은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정신병자다. 저 사람은 정신병자다. 손가락질 한번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진짜로? 네. 언론들만 보면은요. 아니,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명이 있다 손 칩시다. 우울증은 아주 경증부터 해서 아주 중증까지 있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고 상담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강제 입원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는 진단서 쪼가리 몇 장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게? 고도로 훈련된 의사들이 최선의 주의를 가지고 한 판단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까져 있는 것 중에 진단서라는 것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진료 기록 같은 것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그것도 없죠. 예, 하다못해 진단서 자체가 없습니다. 진단서도 없어요. 지금 저희들은 이재선 씨의 어떤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서 우린 몰라요. 몰라요. 정상이지. 당연히 그렇죠. 남의 정신상태를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굉장히 잘 아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어떤 하나의 범죄자를 구치소에다가 강제 구금시키는 것과 사실은 형태상으로 똑같잖아요. 그렇죠.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거. 그래서 엄격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정신보건법 25조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럼 신정신보건법은 어떠냐? 구정신보건법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더 강화됐죠. 예, 더 강화됐습니다. 예전 2012년도 상태의 그때 상태의 정신보건법 기준으로 봐도 어떤 의사도 그 강제 입원 절차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소장에서도 나왔고 네.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계속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뭐 진료 기록, 뭐 약 먹었다는 등 투약 사실 이런 거 암만 끌고 나와보십시오. 하다못해 이것은 이재명 지사의 어떤 위법성 조각 사유를 증명하는데 0.1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실들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상황까지도 한번 가정에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뭐냐면 아주 증상이 심한 환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족들이 그 상태를 너무 안타까워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 좀 더 살리려고 좀 더 치료시키려고 입원시키는 입원을 추진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뭐 굳이 정신질환 아니라도 뭐 알코올 중독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캠프에 알코올 중독 치료 캠프에 보낸다, 상담 프로그램에 보낸다, 뭐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다 인정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100만 건 있다 하더라도 단 한 명만은 그런 주장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재명입니다. 자기 수하처럼 부리고 있는 수행 비서가 당장 이 당사자에게 하루에 104통의 뭐 전화와 문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온갖 스토커 짓을 하면서 이상한 악플들을 갖다가 계속 달아대고 있었던 거. 아니, 이재명 씨가 당시의 행동에 대해서 최소한 자기가 이재선 씨, 자기 친형을 생각하고 공공의 안전을 생각해서 강제 입원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대고 싶다 하더라도 이재명 씨만큼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협박질하고 사람 불안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자기의 판단으로 가족의 판단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이 필요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의 어떤 하나의 인간성을 도대체 우리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자기 형님의 정신 건강이 걱정되어서 우려되어서 한다는 뉘앙스와 한편으로는 정신병자라고 공격하는 뉘앙스를 네. 동시에 몇 년이고 계속 펼치고 있거든요. 네. 누가 정신이 분열적인 형태로 보입니까? 완전히 동의합니다, 진짜. 예, 최소한 그렇게 이재선 씨를 괴롭힌 사람만큼은 그 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만 해도 아주 치명적입니다만 또 남은 문제가 있죠. 네, 뭐 이재명 지사 변호인 측이나 검찰 측이나 모두에게 인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이재선 씨는 2014년도에 자신과 가족들의 동의로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했죠. 그거는 이재명 씨도 인정을 하고 이재선 씨의 가족들도 다 동의를 네.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것은 2013년도에 있었던 교통사고를 이후로 그 이후에 굉장히 극도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3개년을 비교해 봅시다. 이재선 씨의 정신건강이 요 3개년도 중에서 언제가 제일 건강했습니까? 2012년도예요. 그렇죠. 2012, 13, 14년 3년 동안에 가장 정신건강이 피폐해지고 제일 안 좋았을 때가 2014년도인데 그때에도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는 요 정도의 판단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그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직계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장이
강제 입원을 모든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했다고요? 아니 이보시오. 그 이후로 굉장히 그 3년 동안에 온갖 언어적 폭력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자발적으로 자기가 입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 능력을 갖췄던 사람입니다. 이재명 씨 변호인 측들도 다 인정하고 있는 2014년도에 자발적 정신병원 입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2012년도에 강제 입원 시도가 위법적, 불법적이었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네, 100% 동의하고요. 이런 사실관계는 이재명 지사를 취재하는 언론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들일 겁니다. 물론이죠. 알고 있겠죠. 네.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일부 언론들은 이재선 씨의 그 과거 병력을 캐고 다니고요. 이거 어떻게 입수됐고 어떻게 발급된지도 분명 의문점이 있습니다. 과연 언론들이 이걸 취재 결과 알아냈겠습니까? 어디서 보도자료를 받아서 보도자료 하는 것이겠죠. 자, 그것을 이제 공개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심지어 진보 언론도요. 그리고 이제 김영민 교수의 그 브리핑 프로그램에서는 1월 7자 방송에서는 그 이재선 씨가 백기주한테 약을 한번 받았어라는 녹취 음성을 한 방송에서 5번이나 계속 틀면서 사실을 호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진보 언론의 이런 태도는 왜 나온 걸까요? 이거 사실 굉장히 간단한 게 요약이 되는 겁니다. 네. 진보 언론이건 진보 진영이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가 있죠. 목적이 숭고하면 수단은 무시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태도를 우리는 되게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 그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지키기가 진보 진영의 입장에서 가장 숭고한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를 지키기 위해서 인권은 수단인 거야.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정신과 의사의 사건, 사고까지 끌고 나온다는 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저는 정말 너무 섬뜩하고 무서워서 이번 에피를 준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백기주한테 약을 받았어라는 이것은 백기주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한의사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띠리리리릿 이 사람 정말 집요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조롱조루요. 약을 먹었지 감기약인 줄 알고 먹었다면서 기타 등등 아주 강력하고 뒤틀어진 조롱들을 해댔죠.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들었죠. 이게 바로 이 약이라고 시기적으로 저는 겹친다고 보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준 약이고 유인으로 준 약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이재선 씨의 다른 게시물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의 수하들이 이재선 씨를 공격했었을 때 약을 먹었지라고 한 것도 있는데다가 이재선 씨 고인께서 살아있을 때에도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 격앙돼서 한 발언들을 지금에 와서 한 방송에서 수차례 증거 자료라고 틀어대는 것에서 왜 이렇게 잔인하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수단과 방법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설명이 잘 안 돼요. 왜 그렇게 잔인하죠? 아니 야란다. 이보십시오. 그 방송에서 똑같은 녹음 파일 계속 틀었잖아요. 그 말은 이재선이 약 먹었잖아. 이 말을 계속 반복한 겁니다. 강제 입원해서 마땅하잖아. 이 말을 반복한 것이기도 하고요. 네. 그 말 하려고 그 방송 파일을 그렇게 반복해서 틀더라고요. 정말 왜 그럽니까 진짜. 이재명이 그렇게 소중해요? 인권 같은 가치보다 더 소중하단 말입니까? 그 진보 진영은 기존의 가치들 다 버린 거예요? 이재명 하나 살리자고? 인권까지 가지도 않고 전 예의 범죄라 생각합니다. 피의자가 위협했을 때 오빠는 2번이나 뒤를 돌아보면서 다른 의료진에게 도망쳐 112에 신고해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임세원 고 정신과 병원 의사가 현장에서 보여줬던 마지막 모습입니다. 당시 피의자에게 위협을 당했을 때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소리를 외치다가 변을 당했는데요. 그랬군요. 네. 그리고 임세원 씨의 동생, 가족들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귀하고 소중했던 우리 가족의 자랑이었던 임세원 의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의료진의 안전이 지켜지고 모든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겪을 때 사회적 낙인 없이 적절한 정신치료와 진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정신과 진료가 결코 낙인이 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고 임세원 선생의 동생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권을 외치는 진보 언론들이 지금 당신들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적 낙인이라는 것을 무제한으로 발행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떠난 지 지금 일주일, 열흘도 안 된 사람들, 이제 뭐 49제도 안 끝났어요. 그런 사람의 사례까지 끌고 나와서 지금 한 정치인을 비호하려는 거 진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떳떳합니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은, 하승주? 윤가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